네,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문제와 그 유엔 그리고 이제 세계 인류 역사에 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고 2부에서 이제 2부에 이어서 지금 3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련이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를 했고 미국이 이제 소련의 그 철수 이니셔티브에 밀려가지고 1949년 1월부터 6월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철수를 하죠. 이 땅에서 철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운명이 이제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1948년도에 소련이 이제 북한을 철수하면서 소련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북한에 다 줬죠. 그 중에서 이제 주요한 무기가 뭐냐면 T-48이라고는 당시에 그 소련의 주력 탱크, 아주 어마어마한 탱크인데 이 탱크를 243대인가 가지고 있던 걸 북한에다 다 줬고, 또 이제 따발총, 그 다연발총, 당시는 기관총이 이제 획기적인데 그 소형화된 기관총, 그 또 저 기관총을 줬고, 또 이제 무슨 뭐 저 심지어는 그 독일제 뭐야 저 BMW 그 3력은 오토바이까지 줬고 그래가지고 북한의 전력을 아주 상당히 강화시켰죠. 강화시키고 나는데 이제 미국은 6개월 후에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떠나는데 떠나면서 미군이 우리한테 준 무기는 뭘 줬냐면 M1총하고 M1이라고 하죠. M1 총하고 칼빈 총을 줬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걸 줬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쓰다가 다 고물 다 된 거. 그래서 그거는 뭐 안에 그 총열에 그 저 뭐야 저 해먹었다 그러나요? 그 안에 그 총열이 패여가지고 이 0점 조정도 잘 안 되고 뭐 크리키 조정 해가지고 해도 뭐 그 저 뭐야 세 발 쏘아서 이제 중심 잡아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하는 조정해서 쏘는 총인데 그게 그 명중률도 떨어지고 아주 그 불편해요. 그 이만총 같은 것도 무겁기도 하고. 근데 그 고물 다 된 것을 10만 정을 주고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군이 한 30만 정도인가 됐고 우리 군대는 19만인가 되는데 10만 정을 주었는데 10만 정 중에 한 5만 정이 전부 고철이에요. 고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실제로 총알이 나갈 수 있는 건 한 5만 정밖에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19만 군대도 무장할 수 있는 무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군은 우리나라에 탱크를 단 한 대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북한 탱크를 잡을 만한 무기도 안 줬고. 그러면 그 뭡니까? 그 소련은 떠나면서 북한에 이제 그 충분히 자기네들 그 국방할 수 있는 무기를 줬다고 생각이 되는데 남한의 국방할 무기를 미국이 안 주고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련 북한 보고 남한 너 가져가 쳐들어와 여기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 역사는 그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나면서부터 계속 싸웠다고 그랬죠. 그 싸우는 건 지금까지도 그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싸우는 건 어떤 거 싸우냐면 적어도 강한 놈한테 잘 안 덤벼요. 약한 놈한테 덤비지.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남한이 무기가 전혀 없으니까 무기 가지고 싸우는 전쟁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비무장 상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노출돼 있는 그 타켓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당시 그 이범석 장관이 이제 국방부 장관을 겸했는데 이 양반이 이거 큰일 났다. 이범석 장관은 이제 비록 그 독립군을 지휘했지만 군대가 어때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미국에다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미국에서 그건 이제 그냥 항의한 게 아니라 이 양반은 그 치밀한 데가 있어가지고 미국이 떠나면서 군사 고문단이라는 걸 한 500명인가 내겨놨어요. 그래서 그 군사 고문단들을 불러다 가지고 그 총을 다 일일이 보여주면서 이런 거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북한에 탱크 뭐 243대인가 있는데 그거고 이거 총 가지고 되겠냐? 그러니까 뭐 우리 그 무기를 좀 달라고 하는 걸 너희가 사인해라. 여기가 뭐가 필요하다는 걸. 사인 받아가지고 미국에다 뭐 강력히 항의했는데 미국에서는 안 주고 정 그렇다면 그 10만 정 준 총 중에서 못 쓰는 건 수리를 좀 해라. 그래서 그 수리를 이제 어디서 하려고 그러냐면 그 당시 인천에 그 조병창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병창이 뭐냐면 조선 병기 제조창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던 거예요. 거기서 뭘 했냐면 일본 사람들이 그 총을 뭐 정비하고 수리하고 뭐 일부 만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거대한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일본 사람들이 이제 철수하면서 뭐 그 정황에서 기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냥 다 놓고 갔죠. 그러니까 거기는 밀링이니 뭐 선반이니 그 뭐 간단한 주물 형태니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기계 제작소에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노무자들이 거기서 이제 덜어 보조원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 기계를 조금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거기서 수리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우리 네가 알아서 수리를 해 뭐 이렇게 해도 우리가 뭐 재료가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뭐 어떤 보도에 의하면 일부 권총을 좀 만들었다고도 해요. 근데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수리를 하는데 그것도 그 미국 고문단들이 입회해가지고 고물총을 뭐 천자로 가져든지 뭐 백자로 가져든지 그러면 그거 수리하는 걸 다 일일이 그 기록 그래가지고 그 감시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 적군 무슨 노무대 취급하듯 그렇게 미국이 관리했어요. 우리 그 국민들을 우리 그 소위 그 국방 관련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이제 떠나고 나서 어, 1949년 저기 뭐야 저 어, 사, 어, 6월까지 떠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 6월에 이제 우리가 전쟁이 났으니까 한 6개월 한 거의 한 1년 정도 만에 전쟁이 난 거네요. 그저 뭐야 저 북한이 이제 남침해 온 거네요. 근데 그 동안에 그 뭐야 저기 저 미국이요 끊임없이 그 전쟁 유도 공작을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우리가 막 항의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그 의회에서 그 진짜 그렇게 북한이 쳐내려올 가능성이 있는지 북한 무기가 그렇게 강한지 이거 그럼 청문회에서 한번 따져보자 그래가지고 미국 의회에서 이제 청문을 미국 국방부에다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청문회를 한번 열어서 조사해보자고 청문회를 하는데 그 뭐야 극동에 이제 그 사령관이 메가드를 보고 당신 그 와가지고 그 청문회에서 북한에 그 남침 가능성이 있는지 좀 보고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전쟁도 끝나고 메가더가 할 일 없어요. 맨날 그 일본의 그 기생들이나 붙여줘가지고 술 먹고 그 뇌물이나 받고 뭐 그렇게 그 노는 판판 놀면서도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공개 증언을 하죠. 무슨 뭐 신문에 기고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북한은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무기 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건 전부 다 그 저 뭐야 그 고철덩어리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큰 소리를 치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제 청문회에서는 그럼 뭐 별거 아닌데 그 괜히 대한민국 이승만 나오고 그 늙은이들이 괜히 그 헛소리 하는구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위야무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북한이 빨리 쳐내려와야 되는데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저기 뭐 1950년 1월 아니 이제 1950년 1월 12일인가요? 그때는 이제 그 유엔본부 근처에 있는 국제 내셔널 클럽이라는 데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에치슨 국무장관이 그 뭐야 연설을 하죠. 제목은 뭐냐면 위기 아시아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의 골자가 뭐냐면 뭐야 미국의 주 방위선은 대만하고 한국 대한민국하고 제하고 일본하고 필리핀하고 아류산 열도만 방어지 그 외에는 방어 않는다 이렇게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폴란드인가 헝가리인가 어떤 그 기자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치순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미국의 주요 국방을 얘기한 것이지 국방 그 선을 얘기한 것이지 특정 국가의 전쟁 나고 안 나고 그건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건 난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얘기를 이제 뒤로 해석하면 그럼 그 대한민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나도 미국은 그 개입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석하시오. 뭐 내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만 우리가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지켜야 될 땅이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당신들이 판단하시는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니까
소련이나 저 공산권에서 생각할 때, 아, 이거 완전히 대한민국, 대만은 네 마음대로 가져가라는 이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가지고, 그 전쟁이 뭐 6월까지도 안 가고, 막 계속, 2월 달이냐, 3월 달에 터지냐, 뭐 이렇게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인데, 그게 왜 6월까지 자꾸 미뤄졌냐면, 그 소련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정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련은, 북한을 분할해서 관리하는 것만으로 만족했지, 뭐 이렇게 그 남한까지 먹을 그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가 48차까지 소련 그 스탈린한테 전쟁을 빨리 승인해 주셔. 우리 남조선 내려가면 저 텅 비어 있으니까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애거를 해도 그 스탈린이 계속 노노노 하다가 48회에 가서는 정 그렇다면 그 중국하고 모택동하고 좀 상의해봐라 해보고 그 가능성이 있으면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이제 보리했다가 50회에 가서는 모택동이한테 동의를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왜냐면 저 뭐야 10월 10일 날 모택동이가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그 중국이 공산화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다 군사기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전쟁 승인을 안 하니까 아주 환장하는 거죠. 미국은 굉장히 조급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공작을 했는데 미국이 그렇게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와서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제가 그 1, 2부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소위 그 유엔 창설한 그 취지가 유엔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당사자에 대해서 설득을 할 것이고 설득해서 안 들으면 각국의 군대를 조직화해 가지고 유엔군이 개입해서 이제 그 지역을 응징하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노리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방어 무기를 전혀 안 주고 텅 비워놨으니까 북한이 저 어마어마한 탱크하고 저걸 가지고 내려오면 일주일 안에는 완전히 한반도 이거 완전히 다 부산까지 다 초토화된다. 점령한다 이제 그 북한 애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 명분을 얻어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그 대대적인 폭격을 해가지고 여기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놓고 이제 아무런 저항이 없을 때 서서 그냥 편하게 걸어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들어와야 미군의 그 피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략을 쓰고 있으면서 뭐를 했냐면 한반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시 얘기하면 북한이 한 일주일이면 다 부산까지 다 먹는데 먹고 나면은 한반도에서 헬프미 살려주세요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살려줄 사람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미국의 그 속셈인데 그게 이제 그 중요한 그 공작을 하죠. 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줄이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4부에서.